안녕하세요, 탱크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 효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비타민C는 피부, 면역, 항산화, 그리고 당뇨, 노화, 치매, 혈압, 항암 이외에도 일일이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용도가 많아서 그냥 뭔가 고민이 있다? 비타민C 때려 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고함량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 비타민C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서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물도 잘못 먹으면 해로운데 비타민C도 효과가 뛰어난 만큼이나 잘못 먹으면 안 좋은 게 당연하죠.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를 더 제대로 알아둬야 합니다. 일단 비타민C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지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 당뇨.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비타민C 반드시 드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피 속 비타민C 농도가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비타민C랑 당이 흡수되는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둘이 흡수될 때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된단 말이에요. 비타민C의 라이벌인 당이 당연히 많아지면 비타민C 흡수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당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음식 섭취하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를 항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C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당뇨 환자분들은 활성산소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그만큼 비타민C 흡수는 또 더 떨어지다 보니까 보충을 더 잘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보통 당뇨인들이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리 잘 하시는 분들도 당뇨가 있으면 영양소 섭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 빠져나가는 비타민C가 공급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C가 당뇨인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거든요.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당뇨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요. 췌장의 기능을 돕는 산화질소의 양을 늘려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피 속의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평균 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뇨인들은 비타민C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데 또 더 잘 빠져나가고 남들만큼 잘 공급되지도 않아서 무조건 보충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압. 제가 아까 당뇨 얘기하면서 비타민C가 췌장의 기능을 돕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늘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과도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관의 긴장이 풀려서 혈관이 더 넓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요. 췌장에도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췌장도 좋아지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낮아져서 혈압도 좋아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비타민C 효과는 피로 회복이죠. 비타민C 농도를 높였을 때 바로 체감이 되는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피로가 싹 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C 고함량요법 쓰시는 분들이 비타민C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피로할 때입니다. 이 비타민C는 카르니틴 합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이 카르니틴이라는 거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피로할 때 축축 처지고 혓바늘 돋거나 입술이 터질 때 바로 이럴 때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올려주시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비타민C의 네 번째 효능은 피부와 뼈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콜라겐 합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콜라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탱탱하고 젊은 피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콜라겐은 우리 신체의 정말 많은 부분에 다 사용됩니다. 머리카락, 우리 눈의 각막, 결막, 그리고 잇몸 조직, 근육 섬유의 80%, 뼈와 근육을 이어지는 힘줄, 뼈와 뼈 사이의 연골 등등 탄력성이 있다 싶은 조직에는 이 콜라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즉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눈 건강, 모발 건강 전반에 걸쳐서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비타민C가 콜라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콜라겐은 수만 개의 아미노산을 실타래처럼 꼬아서 만들어지는데요. 뜨개질 할 때 뜨개질 바늘이 필요하듯이 콜라겐을 합성할 때도 뜨개질 바늘 역할을 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는 처음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그제서야 활성화돼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해지고 우리 몸 전체에서 콜라겐이 짱짱하게 차오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의 대표적인 효능은 4가지. 당뇨, 혈압에 좋고 피로회복과 콜라겐 합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좋은 비타민C 먹을 거면 최고 효과 도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입니다.
이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의 핵심은 한 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을 나눠서 자주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서 쓰고 남은 비타민C가 남김없이 배출돼서 부작용이 생길 여지도 안 남기는 사실 자체는 비타민C 아주 큰 장점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필요한 만큼 쓰이고 배출되고 나면 피 속의 비타민C 농도가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충해 줘야 한다는 건데요. 단순히 하루에 몇 그램 먹겠다고 정해놓고 그걸 한 번에 왕창 먹으면 장에서 흡수를 못하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속의 비타민C 농도를 가장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각각 1000ml씩 먹는 겁니다. 하루 3000mg이죠. 원래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하루에 6000mg을 드시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정정합니다. 하루 6000mg까지 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3000mg면 충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은 먹는 비타민C로 하는 게 아니고 주사로 놓는 비타민C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먹는 걸로 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해서 나온 게 먹는 비타민C 메가도즈예요. 근데 이 먹는 비타민C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1000mg 이상을 먹게 되면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2000mg을 먹어도 1000mg는 그냥 소변으로 배출돼 버려요. 게다가 설사나 속쓰림이 심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줄이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 방법이 바로 하루 3000mg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원래도 배에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적응하셔야 합니다. 원래 고함량 비타민C에 적응하려면 반년 걸린다, 몇 년 걸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반년은 그렇다 치고 몇 년 걸리는 게 이건 적응이라 볼 수가 없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사용하시면 2주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주에는 욕심내지 말고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1g씩 즉 1000mg짜리를 드시면 됩니다. 식전에 먹냐 식후에 먹느냐 여쭤보는 분들 많은데 가장 속편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 중간에 드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주부터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1g씩 드시면 됩니다. 2주 적응 끝입니다. 이렇게 적응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쭉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자주 드셔도 괜찮고요. 만약 이 방법을 썼는데도 불편함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단계 유지하시고요. 불편함이 너무 심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중성 비타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함량 요법을 중단하고 싶다면 이때도 갑자기 끊으면 몸에 활성산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으니까 2주에 걸쳐서 저 단계 거꾸로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스 차거나 설사 같은 부작용 외에도 비타민C 먹으면 결석 생기지 않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결석이 생긴 적 있는 분이나 가족 중에 결석 생긴 분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적게 드시면 결석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고함량 요법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석 이력 같은 게 없고 가족력도 없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결석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고용량 요법 하실 때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비타민C는 딱히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아무 영양제나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유산균과 함께 드시면 유산균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차를 2시간 정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함량 요법을 몇 년 이상 하시는 경우에는 구리 같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 정도는 같이 드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C 고함량 요법 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구형제나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간 비타민은 다른 성분을 과섭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단일 성분 영양제로 드셔야 하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함량 요법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리포존 비타민의 경우에는 가격도 되게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그리고 자주 먹어야 하는 고함량 요법을 하기에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천연 비타민도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함량 요법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일반 합성 비타민C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 속의 비타민C 농도를 가장 높게 유지하는 방법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000ml씩 먹기. 불편함 없이 2주 안에 안전하게 적응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적응법 저장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석 이력이나 가족력 있는 분은 고함량 요법 권장하지 않는다. 제품 고르실 때는 일반적인 합성 비타민C 단일 성분으로 제품 고르시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